여행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청두를 떠나 중국 서부의 고산지대로 향합니다. 이른 아침 송판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타기 위해 호텔을 나섰습니다. 청두 목록이 가까워서 오늘도 천천히 걸어서 이동합니다. 조금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큰 기차역은 처음 방문하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여권을 건네고 신분 확인을 마친 뒤 짐 검사를 거쳐 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송판으로 가는 열차는 오전 6시 45분 출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역 안을 둘러보면서 제가 이용할 게이트를 찾아갑니다. 휴대폰으로 중국 철도 앱을 열어 제가 이용할 게이트 번호와 차량 번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저는 일찌감치 주황색 라인이 표시된 전용 통로 앞에 줄을 섰습니다. 중국인 승객들은 신분증으로 바로 통과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여권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열차 출발 약 15분 전부터 검표가 시작됩니다. 중국인 승객들은 신분증을 스캔해서 빠르게 통과하고 외국인은 전용 통로에서 직원이 여권을 확인한 뒤 통과시켜줍니다. 드디어 열차에 올라 좌석을 찾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충전 단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휴대폰과 카메라 배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을 때 미리 충전해 두는 편입니다. 열차는 예정된 시간에 맞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행을 시작했다는 실감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열차를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창밖으로 높은 산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송판역에 도착했습니다. 청두와는 확실히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현재 기온은 11도. 청두에서는 여름 날씨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내리자마자 모두들 가방에서 옷을 꺼내 입기 시작합니다. 일단 역을 빠져나와 주변을 살펴보고 오늘 첫 번째 목적지인 문익으로 이동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룡구체구역도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지만 송판역 역시 고산지대 여행을 시작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송판역에는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고성이나 모니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판역 주변에는 구체구나 황룡으로 이동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버스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이동 동선에 제약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니구 얼다오하이를 먼저 둘러보고 자가폭포를 거쳐 송판 고성으로 이동한 뒤 구체구까지 가야 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니밴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한 대의 요금은 400위안, 5명이 함께 타면 1인당 80위안이고 혼자 이용하면 400위안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을 타고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TV나 영상에서만 보던 티베트 지역의 마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얼다오하이, 왼쪽으로 가면 차가폭포 방향입니다. 우리는 먼저 얼다오하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관광을 마치면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지금 보이는 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기사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행에서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기사님은 매표소 앞에 우리를 내려주고 현지 가이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이드와 위챗으로 소통했고 함께 여행하는 중국인들과도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얼다오하이와 차가폭포 입장권을 이곳에서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두 곳의 입장권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입구를 통과하자 눈앞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거대한 대자연의 시작점에 잠시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 조금씩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길에서 다람쥐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람쥐도 관광객들의 인기 스타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카메라를 꺼내 다람쥐를 담느라 분주합니다. 조금 걷다 보면 새로운 풍경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맑고 투명한 연못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모니구는 해발 약 3,300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호흡과 움직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 역시 걸음 속도를 늦추고 몸의 움직임을 최대한 가볍게 유지했습니다. 고도가 높은 곳인데도 쓰레기통과 화장실이 비교적 가까운 간격으로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환경미화원도 배치되어 있어 숲과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有太阳了。时间长了，心里。演过来，你看上去不晒的呀？哇塞！等会儿，过来之后脸可以给过来。对。看他，但是我变安逸，我变得我们上山过过去的不？ 하산하던 중 간식을 먹기 위해 잠시 쉬었습니다. 가방에서 빵을 꺼냈는데 높은 고도 때문인지 포장지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나눠준 야크고기 육포.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얼다오아이부터 열어 호수를 천천히 둘러보고 이제 입구 근처까지 돌아왔습니다. 햇빛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름에 방문한다면 모자와 긴 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양산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풍경이 하나 보입니다. 누군가 솥동에 꽃을 꽂아 놓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여행의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합니다. 관광객들도 재미있어하며 사진으로 남깁니다. 저기 보이는 천막이 무료 셔틀버스를 타는 곳입니다. 초록색 버스가 모니고 고객센터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니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둘 음식을 꺼내 먹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식사를 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니구 안에는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서 물을 마시고 싶어도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 자판기가 있어 여기에서 물을 사서 마셨습니다. 산소캔도 판매하고 있으니 고산지대가 걱정되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이드가 위챗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초록색 버스가 무료이니 그 버스를 타고 내려와 모니구 고객센터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니구 고객센터 주변에는 음식점과 주차장, 그리고 일반적인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话没买？打电话没呀？ 아침에는 조금 지저분해 보였던 차량이 깨끗한 차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행도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자가폭포를 향해 출발합니다. 자가폭포 B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대자연의 모습을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가폭포는 거대한 석회암 계단식 폭포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된 구체구 일대의 대표적인 자연경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석회화 폭포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계단처럼 이어지는 지형을 따라 쏟아지는 물줄기가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해발 약 3,166m에서 3,270m 사이의 고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산지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아름답지만 높은 고도 때문인지 중간중간 숨이 차서 쉬는 사람들도 자주 보입니다. 드디어 자가폭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폭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잠시 쉬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힘차게 쏟아져 내려오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으며 답답했던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폭포 옆으로는 조금 가파른 계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일단 올라가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약속된 집합 시간도 생각해야 합니다. 늦으면 일행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주차장 쪽으로 내려갑니다. 가이드와 만나기로 한 장소를 향해 천천히 하산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도 물줄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올라갈 때와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져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주변을 즐기며 내려갑니다. 고등학교 집에는 고등학교
하산을 마치고 약속했던 장소에 일행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 이 순간의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라봅니다. 이제 송판 고성을 향해 이동합니다. 송판은 과거 송주라고 불리던 곳으로 티베트 고원과 스촨 분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에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차마고도를 비롯한 교역로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당나라 시대부터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던 오랜 역사를 가진 고대 성곽 도시입니다. 송판으로 가는 길에서는 가끔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길을 막고 있는 염소와 소들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마다 절경을 자랑합니다. 이런 길이라면 목적지로 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길을 비켜줄 때까지 차량은 경적을 울리며 기다립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인 순간도 있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니 송판 고성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송판 고성에 도착했습니다. 82안을 결제하고 일행과 헤어진 뒤 이제부터는 혼자 송판 고성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소나기 예보가 있더니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주택가 근처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 비가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저도 천천히 걸어가 봅니다.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 그런지 한여름인데도 털이 달린 따뜻한 옷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이 보입니다. 청두에서 시작한 여름 여행이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계절처럼 느껴집니다. 우연히 제가 좋아하는 꼬치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야크 고기 꼬치 10개에 12안.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여행 중 먹는 꼬치는 역시 맛있습니다. 송판 고성을 조금 더 둘러본 뒤 구책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있다면 이용하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 비디를 이용해 구책으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이 골목은 꼬치를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성곽이 나올 때까지 걸어가는데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활기찬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 목소리에서 이곳 사람들의 생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시간이 충분했다면 성곽 위까지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치구까지도 약 2시간이 걸리는 거리. 오늘은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겨둔 채 다음을 기약합니다.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걷던 중 작은 광장이 보여 잠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광장에는 과거 티베트 사람들의 삶을 표현한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각상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이 지역의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조금이나마 상상해 봅니다. 성을 빠져나오기 전에 사진을 몇 장 남겨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송판 고성의 분위기를 기억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성벽의 두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성을 빠져나오자 티베트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송첸감포 왕과 당나라 문성공주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품은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구책으로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려고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영업시간이 끝난 것인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비디를 호출했습니다. 요금은 약 400위안 정도. 차량을 보니 아마 미니밴 형태의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판 주변 도로는
대부분 왕복 2차선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교통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정체를 만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계획한다면 시간에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예쁜 무지개가 펼쳐졌습니다. 무지개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여행이 주는 작은 선물 같은 순간입니다. 지금 황룡 구치구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바로 이곳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청두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행의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 장소를 미리 지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구치구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청두를 출발해 고산지대의 호수와 폭포를 둘러보고 송판 고성까지 거쳐 다시 구치구로 들어온 하루. 길고도 특별했던 여행의 둘째 날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목적지였던 아름다운 구치구를 본격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못 믿겠지만 실제 현재 기온입니다. 너무 추워서 난방을 켰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